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7일 도쿄에서 3,719명, 카나가와 1,859명, 사이타마 1,139명, 치바 940명, 오사카 2,549명, 홋카이도 643명, 오키나와 53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9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효고, 히로시마, 아이치, 도쿄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90만 6,718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449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3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85,421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3,719명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871명보다 2,848명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3,255.3명이며 전주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여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1만 1,55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7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저녁 영상회의를 가진 수도권 1도 3면 一つの経済圏、生活圏を構成する1都3県でございます。タイミングを逸することなく期間の共有を図っていく。でそのためにですね、国に対してここを図りするところですが、特措法に基づく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1都3県に速やかに適用するように共同で要望をすると。 회의 후 공동으로 야마기와 경제재생 담당상에게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これから政府の方で検討され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しっかり聞いて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ので、そういうことに進んでいく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3,719명으로 4일 만에 4,000명을 밑돌았지만 월요일로서는 사상 최대가 되었습니다. 또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요청하는 기준으로 삼는 병상 이용률은 21.1%가 되었습니다. やはり感染を止める一方で社会活動をいかにして止めないようにするのか、このことを両方が面としての首都圏で連携して結果が出せるように効果が出せるように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内容については追って詰めてまいります。 정부는 새로 1도 10편에 만연방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니이가타, 토카이 3면, 큐슈 3면이 대상이 되며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의 급격한 확대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6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하기 시작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15일과 16일 295명의 감염이 확인된 도쿄 에도가와구는 폐교된 고립초등학교를 이용해 보건소의 분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どこの部署に保育課です。陽性者の方にお電話をして体調との聞き取りと療養生活のご案内をしています。選挙管理委員会事務局です。一人一人命がかかっていることなので、こちらも結構緊張しますね。 이곳의 직원은 약 40명가량으로 타 부서에서 응원을 나왔으며 전원 전문의의 분야이므로 데이터의 입력이나 전화 연락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スマートフォンはお使いですかね。そしたらですね、今日か明日中にですね、スマートフォンにショートメッセージが届きますので、それで新規登録をして体調管理に関する情報を入力するという形になりますので。 에도가와구는 앞으로 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번 대책을 시작하였습니다. 保健所本体の方ではですね、非常にハイリスクの方、初めから分かっていればですね、ハイリスクの方について、対応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一方で症状がないとか、自分の方ではそれほどひどい状態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る方についてはですね、こちらの方で数も多いので対応していると。 500人まで対応できるような体制は取りましたけれども、できればですね、これ以上感染を増やしてほしくないなというふうに心から願っています。 토카이 3면 중 기우와 미에현은 국가의 만연방지 조치의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1,153명으로 5일 연속 1,000명을 넘고 있는 아이치현도 18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多分明日火曜日以降はもっと増えて、この
土曜日の1449というのをまた超え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想定されます。改めてやはり東海3県でですね、しっかりと足並みを揃えて、まん延防止重点措置の適用ということをですね、のところまで、踏み込んで、いかざるを得ない状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한편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에이메이어는 아직까지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はオミクロン株の特性で飲食だけ抑えても感染防止にはつながらないということは、先にまん延防止を適用した、沖縄県、広島県、山口県、もうだいぶ経ってますけど感染は拡大している一方であるので、そういった面での効果は非常に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날 국회에서 처음 시정연설을 한 키시다 총리. それぞれの決断の責任は自分が全て負う覚悟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信頼と共感の政治姿勢を堅持しつつ、まずは新型コロナに打ち勝つことに全身全霊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保健所について体制の強化、科学的根拠に基づく業務の合理化、保健所に頼らない地域の重層的ネットワークの整備を進め、必要な即応体制を確保いたします。感染を抑えるためだけでなく、BCP 計画遂行、社会活動維持のために、テレワークを積極的に活用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요구되고 있는 것은 BCP로 민간에서도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리마고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オミクロン株の子がかかる子が出てしまったりしたら、やっぱり休園っていう風になるのか、継続できるのかっていうのがまずちょっとどうなんだろうっていうのがあって、職員が少ないままや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くなるので、シフトがちょっと難しいっていう風には感じてますけど。 市区町村によってその対応が違うみたいですけど、練馬区は今のところ、陽性者がクラスで出た場合、そのクラス以外に蔓延しているかどうかも判断しにくいので、休園、今まではそう全体休園っていう形をとってた。クラスごとに休園とかなった場合は、っていうことも想定しといた方がいいですかね。 또 보육교사가 감염되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어떤 아이를 우선할지도 과제입니다. 最初の自粛の時には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お子さんだけをお預かりする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決ま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どこまでが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になるのかすごく判断が難しくて。 다음 소식입니다.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사건은 대학 입시 공통 테스트 시험이 치러진 도쿄대 앞에서 수험생이 모이기 시작한 시각에 일어났습니다. 남학생은 도쿄 대학역 앞으로 나와 눈앞에 있던 남성을 찔렀습니다. 그 뒤 차례차례 수험생 남녀 2사람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에 3사람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受験がその日あるっていう中でああいった事件が起きてしまう、どのように思われますか？そうですね。でもちょっと防ぎようがないというか、そこまで 取り締まれないと思うので、ちょっとどうしようもな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す。 체포된 남학생은 범행 직후 교문역 모퉁이 근처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초췌한 모습이었다는 남학생은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중학교 때는 관악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 수준은 탑 클래스의 수준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나고야 시내의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자 면담에서 성적이 떨어져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남학생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도쿄대학을 목표했었다. 의사가 될 수 없다면 사람을 죽여서 죄악감을 짊어지고 활복하려고 생각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현역 도쿄대생은 無気力状態になってて、もう体はもう一切動かす気がなくて、もうなんかもう完全にへたって倒れながら
ここにごめんなさいみたいな声がまず覚えてます。自己否定をするような言葉の方がちょっと多かった。칼 2자루와 톱 1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남학생은 범행 직전 도쿄대학역 군의 8군데에 불을 질렀습니다. 수험생 딸을 배웅한 보호자는 여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南北線の下でみんながこうキャーとか騒いでるとこだったんで、受験生がなんか震えてる感じでどうしたのって聞いたら、今なんか電車の中でなんか巻かれてそれで逃げてみんなでここに来てるとかみたいなことを言ってて。 가연성 액체에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며 남학생은 일련의 화재에 대해 관여를 인정하였으며 가연성 액체를 3리터가량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 앞에는 드링크제병 3개와 점화제를 결합한 자작으로 보이는 화염병과 같은 물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밀집하지 말라는 사회 풍조 속에서 각각의 학생이 분단되었으며 그 중에는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학생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지가 중요하며 그것이 근본적 재발 방지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정기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백신 3차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月以降は追加確保した1800万人分のワクチンを活用し、高齢者の接種を6ヶ月間隔で行うとともに、一般向け接種も少なくとも7ヶ月、余力のある自治体では6ヶ月で接種を行います。 듣는 힘을 어필하는 키시다 총리답게 조력목의 비판을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도 나타냈습니다. 一度決めた方針でもより良い方法があるのであれば躊躇なく改め柔軟に対応を進化させていく所存です。 키시다 총리가 내다보는 것은 여름의 참의원 선거입니다. 호랑이에인 올해 키시다 총리에게의 최대의 관문은 참의원 선거입니다. 호랑이에의 참의원 선거에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칸 총리는 참패하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달라졌으며 1988년 하시모토 내각에서는 참패가 퇴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결과를 내는 것을 중시할 방침이며 야당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6월 15일까지인 150일간의 회기도 연장하지 않는 안전한 국회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호랑이의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책으로는 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은 코로나 확산 가운데 어디까지 실현이 가능할지 키시다 총리의 수완이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近年賃上げ率の低下傾向が続いていますが、このトレンドを一気に反転させ、新しい資本主義の時代にふさわしい賃上げが実現す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 측도 논쟁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若者の所得の大幅引き上げというんだけども、具体策に乏しい。新しい資本主義もやはりわからないと。中身が見えないと。 新自由主義的政策によってですね、賃金が上がらない国、成長力を失った国になってしまった。それを転換する意思があるのか、質疑で正していきたいと。この国会のですね、一番の争点というか、もうこの国会を給料を上げる国会、賃上げ国会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번 국회 행방이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TV였습니다.